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입니다. 자, 금요일 시간을 꾸며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어서 오세요, 운용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은 어쨌든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어제는 좀 약간 쉬어가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어제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4일 만에 하락 반전했고,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4일 연속 상승이 전개가 좀 됐어요. 어제 이제 뭐 지수 코스피 시장의 지수 요인 자체는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영향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한 확인 심리에 의한 관망 심리가 지배적이다 봐야 되겠죠, 이제요. 어제 조정은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출연해가지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잭슨홀 미팅 앞두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제가 3,150포인트대에서 쉬어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2차 상승이 전개될 거다. 이제 그런 흐름이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은 제가 제시했던 1,015포인트는 약간 돌파하면 1,020포인트가 상승했는데 코스닥 시장의 강세 자체는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에 훨씬 더 많이 빠졌거든요. 아, 그런 이런 영향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으로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 보면 현물에서 한 3,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선물 시장에서도 장중에 한 2,000억 넘게 매도했다가 종가는 한 800억 정도가 줄어들었었는데 지속적으로 장중에 매도가 나왔거든요. 코스닥 시장 같은 덜 빠졌던 것 자체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한 10시 정도까지 매도가 한 1,400억 정도 나오고 그 뒤로 안 나왔어요. 이런 어떤 부분들의 영향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어제 이제 보면 삼성전자가 또 하루 만에 다시 매도세로 바뀌었어요. 이런 영향이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계속 매수가 이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어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주가 하락 부분 자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딱 예상했던 부분인데 문제 자체는 이제 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부분 자체가 9시 한 45분 정도 전후에 발표가 됐거든요. 한 10시 정도까지 별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10시 한 20분 정도 넘어서부터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유지열 총재 기자회견 쪽에서 멘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향후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차례 정도 올해 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암시하는 시사하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10시 이후에 외국인 매도로 이어졌던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부분 자체는 금리 인상 부분도 있었지만은 낙폭 과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술적인 반등 자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국면 쪽에서 이런 악재들이 조정의 빌미가 됐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뭐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큰 섹터들의 상승은 눈에 띄지 않았는데 그래도 코스피의 상승 업종은 의료업종의 시가총 1위가 지금 FNF거든요. 계속 신고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세실업이 상승을 하면서 의료업종이 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운수장비 쪽에 현대유아라든가, 그다음에 중소형 종목인 화신이라든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자동차 업종, 그다음에 이제 HMM이라든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운수 창구 업종들이 상승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슈에 따라 가지고 은행 보험업종들이 상승이 눈에 띄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요즘 상당히 강합니다. ESG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친환경 부분 자체는 빠지지 않고 관심을 갖자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그러셨죠. 태양광 쪽에 OCI가 단기간만 4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거의 한 20%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CS 윈드 풍력 쪽, 그다음에 삼강 MNT 계속적으로 지금 4, 5일 동안 강세가 전개되고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최근 들어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현대차 그룹 쪽에서 다음 주에 국내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소차 비전 발표를 한다는 것 때문에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엔터 관련 종목들도 요즘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 폴더폰 판매량 동향이 수시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폴더폰 관련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일부 종목도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컸던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했다시피 게임 종목인 NC소프트, NC소프트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신작 나오고 떨어졌더라고요. 일단 NC소프트 좀 보고 싶은데요. 일단 NC소프트는 어제 이제 15%까지 빠졌는데, 반면 이제 게임 관련 종목들은 어제 이제 뭐 펄어비스라든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게 상당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NC소프트는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평가 자체가 지금 부정적으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종목이 지금 NC소프트 같은 게 2분기 때 실적도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분기 때 실적도 안 좋은 상태에다가 사전 예약 자체는 좋았지만 결국은 유저들의 평가 자체가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괜찮았으면 몰라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여기다가 이제 크래프톤이 상당히 이제 주각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쪽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NC소프트 어제 급락이 좀 나왔는데 일단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은 이제 상당 기간 고점 돌파는 이제 어렵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가 어제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요즘 어제 이제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이제 급락했던 종목인 마니커도 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도 이제 현대에서 중공업 계열에서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대 중공업 계열의 기계 부분 지주 회사격인 현대 뉴제인과 아마 합병을 할 것 같은데 인수하면서 이제 결국은 다음 달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로 아마 이름이 좀 바뀔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결국은 감자 액면가 지금 5,000원인데 1,000원으로 줄이면서 5분의 1 통. 그러니까 실제 감자거든요. 그렇죠. 감자 발행 주식수는 변화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80% 감자입니다. 그렇군요. 여기다 유상증자 8,000원 간다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 어제 개인 투자가들이 NC소프트로 두산 인프라코를 많이 샀어요. 저는 두산 인프라코라는 종목은 가급적 보수를 접근해야 된다 보고는 쪽이고요. 왜냐하면 부채가 왜 증자를 하냐면 부채가 400%입니다. 빚이 많다. 요즘 실적이 좋은 현대건설기계라든가 제가 이 시간 취재하는 DY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PER 5배에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네. 어제 지수 하락 국면 쪽에서 그래도 상승의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들 몇몇 종목들을 보게 되게 되면 앞서 이제 펄어비스가 게임주. 앞서 이제 NC소프트는 신작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빠졌지만은 펄어비스라든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에 대한 긍정 호평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완전 반대네요. 그렇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유럽에서 지금 게임스컴 2021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신작 게임의 도깨비가 상당히 유저들한테 호평을 좀 받으면서 향후에 실적 기대감 자체가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DBI텍이 어제 3.2% 상승을 했는데 TSMC가 파운드리 가격을 지금 10에서 20% 정도까지 대폭적으로 인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6나노급인가 그 정도. 그렇죠. 충분히 아마 DBI텍 같은 경우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감을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OCI가 전일은 4.4%였지만 4일 연속 상승을 좀 하고 있다. 이건 실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효성화학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효성화학이 어제 이제 11%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를 봐야 되는데 올라간 이유를 보면 충분히 이 종목도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가 회사가 벌린 이제 주력 제품 자체는 PP거든요. 폴리플레프린 이제 파이프 건자재 쪽이고 그다음에 나일론에 올려라든가 페트필름인데 이쪽인데 회사의 주력 제품은 아니지만 매출의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게 NF3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라든가 특수가스 쪽에 관련이 되는데 이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SK 머티리얼즈였습니다. 근데 SK 머티리얼즈가 SK가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SK 머티리얼즈는 없어지거든요. 소재 쪽에. 그러면 이 종목이 기관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에 편입 대상이 좀 될 거다. 그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약 그래서 소재 쪽으로 평가를 받는다 한다 회사가 지금 PR이 6배, 7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 종목인 선창 오테텍, 그다음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의 수소사의 비전 발표와 관련돼 가지고 주목을 받았다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추경비에서는 뭐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예산은 철도 차량 관련 부분인데 워낙 밸류 자체가 지금 PR 30배, 40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을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텍이 어제 이제 6.2% 상승하면서 신고가가 나오는데 이 종목은 이제 DDR5뿐만이 아니라 패키징 기판 쪽 업황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또 부분들이 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기판 업황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최근에 이제 코리아 서킷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파인테크닉스가 어제 이제 10,000원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좀 나왔는데요. 폴더폰 판매량이 지금 국내 사전 예약 판매가 92만 대 정도. 100만 대 되겠네요. 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80만 대를 예상했는데 거기다 오늘 보니까 인도 쪽에 출시하고 있는데 인도 쪽이 상당히 호평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폴더폰 관련 종목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폴더폰 관련 종목들 KH 바텍을 추천해 드렸었죠. 목표 주가가 26,000원 잡아드렸었는데 25,700원 정도까지 최근에 찍었더라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28,000원 이상까지 KH 파인테크닉스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한 12,000원 정도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좀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제 시장의 특징은
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성장주에 비해서 국내시장이 선전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예, 예. 그래서 업종과 섹터 내 종목 차별하다. 앞서 게임 업종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태양광 관련 종목도 오시장이 상승했지만은 예. 하나솔루션가 빠졌거든요. 업종 내 그렇죠. 종목 차별화가 어제 시장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시장의 변화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유력한 업종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 확실하게 갈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뭐 일단 단기적인 낙폭 과대 반등을 앞서 얘기했다시피 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금리 결정 이벤트는 지나갔습니다. 그쵸. 뭐 금리 인상 이슈 자체는 제가 보기엔 추가적인 악재 영향은 없어요. 이미 시장에서 알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딱 소화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어제 이제 금융업종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 그렇죠. 보험업종이 네. 별로 주가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즉, 맞아요. 한 차례 정도는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부분이고 다만 향후에 추가적인 암시했던 부분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는 결국은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와 맞물려서 그렇죠. 진행이 된다고 네.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저는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그 잭슨홀 미팅 앞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주가 악재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의 연설 자체가 시장에서 알려지기로는 페이퍼링 일정보다는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만 언급할 거란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또 혹시 발표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악재 지나간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상승을 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문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보시는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또 공항 테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 기간 조정 성격이 전개된다. 우리 시장 어제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2차 상승이 전개될 거다. 코스피 기준에서 3,200포인트 돌파하는 흐름이 좀 전개될 거다. 오늘은 이제 약간 기간 조정 흐름이지만은 네. 그렇게 좀 저는 전망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도는 정점이 됐지만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한 매도만 좀 잦아들었다. 그렇죠. 정도? 네. 대신 선물 가지고 매매를 한다. 어제도 장 초반에는 선물을 2천 정도 매수했기 때문에 주가가 맞아요. 강세했는데 선물이 매도가 돌아서면서 지수가 약세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충분히 현재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을 한 2조 원 정도 아마 누적 포지션일 겁니다. 매도. 네네. 매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군요. 외국인 수급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다. 현물에서. 그래서 결국 시장 자체가 낙폭과대 반등이 마무리된 국면이기 때문에 네. 다시 최근에 주가 하락 전에 형성이 됐던 종목 장세가 다시 다음 주부터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뭐 지수 대형주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더디게 갈 거다. 그렇군요.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성장주냐 가치주냐 볼 때 가치주가 약간 유리할 것 같고요. 성장주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네. 성장주 내에서는 다만 차별화가 좀 될 것 같다.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되겠죠. 전략 자체는 이렇습니다. 3분기 실적 호전 플러스 향후 실적 증가가 기대될 수 있는 그렇던 종목인데 그것도 앞서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가급적 중국에 조금 낮은 종목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관심은 여전히 뭐 IT고요. IT도 뭐 저는 대형 쪽에서 LG노텔이라든가 삼성전기고 그다음에 중소형 쪽에 장비라든가 DDR5라든가 폴더폼이라든가 이쪽에 보셔야 되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여전히 가치 쪽에서는 철강이거든요. 최근에 철강이 가격이 최근에 동국제강을 본다 한다면 후판 가격이 35만 원 이상 됐고요. 3분기 때. 네. 이게 상반기 대비 35% 인상이거든요. 그다음에 냉연강판도 톤당 30만 원 이상 됐고 그다음에 봉연강도 10만 원 이상 됐습니다. 매출로 잡히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3분기 때 실적이 좋다는 거죠. 철강업종은. 그렇죠. 철강주를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자재 쪽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의류 쪽 DDR5 앞서 폴더폰 그다음에 의료기기 친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2차전지도 있지만 2차전지 소재 쪽은 이제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라든가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오를 거를 좀 대비해가지고 오늘 바로 종목을 좀 잘 선택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주 어떤 쪽에서 좀 찾고 계십니까? 오늘 관심 종목은 이제 최근 시장 자체가 낙폭화돼 반등이 마무리가 됐다고 했으니까 요즘 이제 가는 종목들이 갑니다. 가는 종목 간다는 자체는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에요. 앞서 얘기한 전략 쪽에 그 3분기 실적이 좋고 향후의 실적이 좋은 종목을 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종목 쪽에서 신고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 관련 종목들이 그러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래서 즉 업황도 좋고 네. 실적 호전이고 또 상대적 모멘텀도 괜찮아야 되고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적으로 슬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들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들 종목들이 어떤 업종별 어떤 종목이 있는지 표를 좀 준비하는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한번 체크를 해보죠. 먼저 이제 음식료 업종은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가 안 좋았어요. CJ 네. 제일당 외에. 근데 사조 대림이 뚜렷하게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그랬군요. 보시면 이제 작년 1년 영업이익과 올해 연간 추정 영업이익 대비해서 증가율,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밸류를 함께 봐야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업종의 FNF가 신고가인데 영업이익이 작년도 1,226억인데 올해 3,300억입니다. 주가가 많이 떴지만은 PR이 7.6배밖에 안 됩니다. 더 간다는 거죠. 더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건자재 쪽에 어제 이제 KCC는 약간 뭐 추춤거렸지만은 이 시간 언급했던 KCC 글라스도 거의 신고가 그쪽 올라 조정받고 있는 쪽인데 KCC 같은 경우도 작년 영업이 1,338억인데 올해 4,298억입니다. 신고가 갈 이유가 있는 거죠. 주가도 건자재 대표적인 경우가 PR이 7배밖에 안 됩니다. 넘었어요. 이게 주가가 올랐지만 더 간다는 거죠. 업황, 건자재 업황은 2023년도까지 좋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하학업종은 휴캠스하고 유니드인데 이 두 종목이 뭐냐?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입니다. 아, 환경 쪽이네요. 그렇죠. 휴캠스는 제가 이 시간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목표 주가 도달했어요. 제가 3만 원 찍어서 25% 급등했다가 뭐 약간 수주 제로도 있었지만 최근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등입니다. 전체적으로. 6월 달에 10,000원대가 지금 거의 3만 원이에요. 톤당. 엄청 빠르네요. 많이 떴어요. 올라가는 게. 유니드도 뭐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져서 지금 신고가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 쪽은 이제 소재 다른 종목 쓰고 있지만은 알루미늄 관련 종목도 사마 알루미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막 동원 시스템즈라든가 강세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터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입니다. YG 엔터라든가 SM이 신고가입니다. 이 실적이 코로나 국면에 들어가고 YG 엔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60억인데 446억이거든요. 몇 배입니까? 이게 6배가 그렇죠. 넘어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은 오스테 임플란트, 디오도 상당히 강하고요. 그렇죠. 다른 여타 의료기기들도 뭐 바텍이라든가 아이센스라든가 종목도 다 실적들이 덴티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패키징 기판 쪽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뭐 관련된 종목들 이게 이들 종목이 다 신고가거든요. 심텍 같은 경우도. 그렇군요. 은행주 중에서도 신고가 없는 것 같지만 JB금융주가 신고가입니다.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거든요. 저는 은행주는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 쪽에 더 매력이 있어요. 현재. JB니까 전북이죠. JB금융주죠. 그다음에 증권주 쪽에서 한양증권이 올해 거의 100% 떴습니다. 그랬군요. 이거 보시다시피 주가가 많이 떴는데 PR이 2.7배밖에 안 돼요. 더 간다는 이것도. 요즘 보험주도 메리츠아제가 신고가인데 보험주 중에서 탁월하게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옆에 보게 되면 밸류 자체도 싸다는 거죠. 이게 신고가 종목이라고 부담스럽지만 옆에 밸류를 보고 모멘텀이 괜찮으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추려봤지만은 이들 관련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2분기 시작도 좋았고 3분기 시작도 좋을 거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 요즘 시장의 이슈 자체가 실적은 좋은데 피크아웃 이슈 때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지 않겠다. 이들 관련 섹터 내에서 물론 이 종목들도 괜찮지만은 후발적 2등, 3등주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종목을 좀 올려드리면 다 사고 싶은데 하나는요? 유니드라는 종목을 화학 쪽에서 찾으셨군요. 어떤 좀 장점이 좀 있습니까? 이 회사는 이제 앞서 이제 그 휴캠스와 더불어서 큰 흐름 자체는 친환경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얘기할 때 환경 부분은 제가 빼내지 않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 ESG. 그렇죠. 저는 하반기에 가장 큰 이슈 자체가 친환경이라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시군요. 10월 달에 국내 주요 산업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이 발표가 될 거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세계 정상들이 참가하는 친환경, 기후 온난화와 관련된 해결과 관련된 기후 회복 관련 회의가 있거든요. 국내외 이슈가 다 있군요. 이런 부분이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회사는 주 제품 자체가 가성 칼륨 쪽입니다. 가성 칼륨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한 70% 정도. 그다음에 NDF 합판 쪽이 있어요. 이것도 좋거든요. NDF 합판이 건자재. 건자재 쪽이죠. 건자재 이 회사 주력 제품 염소도 건자재 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염소 자체가 이제 건자재와 관련된 PVC 쪽의 첨가제 형태라거든요. 이 회사 실적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 자체는 이제 친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현재 지금 탄소 2030년도까지 우리나라도 탄소를 감소시키는 역할하고, 그다음에 2050년대 탄소 중립이지 않습니까? 이게 탄소
감소라든가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확대라든가 네. 그렇지 않으면 탄소를 포집하는 흡수하는 없애버리는 저장시키고 흡수해서 저장시키는 예.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그래서 최근 시장 자체가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부분 자체는 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포집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되는데 예사가 탄소 포집의 핵심 소재인 칼륨계 세계 시장 점유율 30%를 1위입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탄소 포집과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이 회사의 네. 핵심 소재와 관련된 칼륨 제품 자체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현재 탄소 중립 시대 탄소 포집 산업 자체가 2차 전지 소재 산업보다 훨씬 성장이 좀 빠를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탄소 포집과 관련된 부분이 2020년도 기준에 가지고 연간 4,000톤 정도 되는데 네. 2025년도는 3억 톤 정도, 그다음에 2030년도가 탄소 감소 목표가 시작되는 시점 때 8억 톤 정도 예상하거든요. 이게 2030년도 기준에 가지고 거의 20배 가까이 성장을 할 거다. 엄청난데. 연평균 30% 넘게 성장할 건데 회사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쪽이고 이 가성 칼륨 쪽에 탄소 칼륨 부분 자체가 탄소 포집의 핵심 소재로 작용하고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탄소 포집과 관련된 회사가 에코프로 HN이 설치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 회사 주가가 급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왔었죠. 그다음에 이제 포집과 관련 소재 회사는 이 회사가 유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회사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회사가 이제 OCI 계열사 쪽에 있습니다. 자동차 트나 회사인데 네네. 히타이 회사가 신사업으로 2차 전지 플렉서블한 2차 전지와 관련돼 가지고 리베스트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에카수와 관련 수와 관련 가지고 하이륨 쪽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을 정도 신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회사가 그런 어떤 정책을 떠나 실적입니다. 회사 실적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회사가 지금 상반기 때 영업이익이 990억입니다. 작년도에 962억인데 작년 1년 실적을 이미 상반기 때 채워버렸네요. 초과 달성했다는 거죠. 밸류 자체도 싸다는 거죠. 이 자체가. 올해 추정하는 실적이 영업이익 1,800억입니다. 단기 수익 2,041억인데 영업이익보다 단기 수익이 많은 이유 자체가 회사가 부동산 매각 차익이 아마 700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이익이기 때문에 빼야 되겠죠. 실제 단기 수익 1,200억 정도 환산한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 기준에서는 PER 8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주가가 좀 싸다. 탄소 포집과 관련된 장치와 관련된 에코프로 HN의 PR이 60배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뭐 그런 엄청 관점에서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주가 좀 많이 좀 올라왔지만 충분히 기업 내용과 또 최근에 약간 기술적 조정 이후에 한 단계 올라간 상태인데 어제 눌림목 약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는 주식이 좀 되지 않겠는가. 매매 전략은 뭐 추경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13만 원 정도 어제 12만 9,500원이 저점이었거든요. 그렇군요. 13만 원 정도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16만 8천 원 대신 손절 가격은 짧게 21동 평생 올라온 가격인 12만 원 정도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화학 업종에서 유니들을 추가적으로 더 추천을 해 드립니다. 매수가 13만 원 전후고요. 목표가 16만 8천 원, 손절가 1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우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